저는 이곳에서 같이 웃고 같이 화내고 같이 공감하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 차에 어린이집 다니는 아기가 있습니다. 며칠 전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이곳에 푸념해봅니다. 저는 서울에 살다가 지방에 온 지 몇 개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랑이랑 조그만 가게를 합니다. 가게를 할 때 시부모님이 1억 넘게 해주셨어요. 돈 주시면서 빌려주는 거고 갚으라고 하셨고 한 달에 100만원씩 달라고 하셔서 일단은 50만원씩 드리고 있고 신랑 누나에게 빌린 거 갚으면 몇 개월 후부터 100만원 드릴 겁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부족하지만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섭이 심하셔도 내내 하며 웃고 긍정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고는 했어요. 얼마 전 시어머님이 병원에 3주 동안 입원하셔서 시댁에 왔다 갔다 하며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고 청소해드리고 가게 일에 우리 집안일에 어머님 병원도 한 번씩 가고 아기 보살핌도 하느라 저도 몸살이 심하게 걸려 일주일을 넘게 아팠습니다. 원래 감기에 잘 안 걸렸는데 이렇게 오래 아픈 건 처음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챙기면서도 피곤함을 느꼈는데 결국에는 아프더라고요. 그동안 힘들었나 봐요. 그렇게 어머님 퇴원 당일 퇴원 수속을 밟고 저는 일하러 갔고요. 그리고 친정이랑 통화를 하는데 가족들이 다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웬일로 다 모였나 했더니 친정 아빠가 얼마 전에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15바늘을 꿰맸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빠 보러 가고 싶어졌습니다. 아빠도 뵙고 싶고 가족들도 보고 싶고 그전에도 2번도 입원하셨을 때도 못 갔었습니다. 저희 친정도 지방이어서 거리가 꽤 멀기 때문이죠. 저도 가게 일 때문에 친정에 자주 못 가기 때문에 아빠가 입원했을 때도 전화만 드렸고 마음에 참 걸렸습니다. 아빠가 날마다 손주 보고 싶다고도 하셨고 얼굴 보고 아빠 빨리 낫도록 응원해주고 싶어서 가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가게를 비울 순 없으니 제가 아기만 데려가려고 마음먹고 신랑이랑 얘기한 뒤 신랑이 갔다 오라고 하여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시부모님은 근처에 사세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표정이 별로시더니 가게 개점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자리를 비우냐고, 그러면 손님 떨어진다고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전 원래 주말에는 가게에 잘 안 나갑니다. 어린이집 쉬는 날이라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거의 안 나가는 편이고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만 가는 거라 괜찮다고 했더니 신랑 같이 안 가면 내가 욕먹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님 옆에서 시아버지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하시고 가는 것이 탐탁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기시더라고요. 저희 신랑 처가 안 간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임신해서 안 가고 아기 어려서 안 가고 심지어 명절에도 안 갑니다. 저희 부모님이 멀다고 내려오지 말라고 하셨고 시댁에선 당연히 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집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아주 섭섭했지만 그동안 맞춰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님께 그럼 아빠가 아프신데 안 가냐고 했더니 위독하거나 돌아가실 때 가는 거라네요. 이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자기는 자식들 효도 다 받고 계시면서 그냥 제가 친정에 가는 게 싫으신 거예요. 아니 왜 싫으신지도 전 정말 모르겠네요. 그래서 화나는 마음에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라고 하시며 갈 거면 신랑 데려가라고 하시더니 신랑에게 전화를 해요. 가게 접고 같이 가라고. 신랑이 알았다고 했는지 저보고 같이 가라길래 시댁에서 나왔고요.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러워서. 아기는 제가 우니 옆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신랑을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다 얘기하며 펑펑 우니 신랑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이번만은 안 되네요. 그래도 토 안 달고 같이 가주는 신랑이 고마워 시부모님께 섭섭했지만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친정 가서 하룻밤 자고 왔어요. 역시나 친정 부모님 너무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셨죠.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출발해 저녁 8시쯤 도착했는데 시어머님이 오라고 집에 들러서 시아버님께 잘 다녀왔다고 얘기하라시길래 아기 컨디션이 별로였지만 인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시아버님은 술 드시러 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대뜸 잘 갔다 오라셨던 시어머님이 저에게 짜증내시며 하시는 말에 전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너 그렇게 친정아빠가 좋으면 거기 가서 살아라. 아예 거기에 가게 안에 내달라고 해서 거기서 살아. 내가 아픈데도 그렇게 꾸역꾸역 가는 거 보면 친정이 엄청 좋은가 보네.
자기 아픈데도 갔다고 화를 내시네요. 사돈어른 괜찮냐고 물어보시지도 않고 하루 다녀왔다고 저렇게 야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른이지만 참 어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아빠도 아픈데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에 화가 나서 눈물이 또 나더군요. 못 참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 친정 아빠도 많이 편찮으셔서 간 건데 안부 물어보시기는커녕 하루 다녀왔다고 너무 쓴소리 하시는 거 아닌가요? 했더니 거기서 살아 하시길래 네 하고 나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덮어붙고 싶었지만 참고 나왔습니다. 옆에서 보살핌 못해주는 신랑도 믿고 시부모님도 믿고 밤새 울었습니다. 신랑은 저에게 미안해해요. 한귀로 흘려라 원래 좀 저러시지 않냐 미안하다 하더군요. 신랑 누나도요. 근데 다 필요 없어요. 시댁이랑 인연을 끊던 이혼하고 싶어요. 정말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며느리 도리한다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런 푸대접이라고 생각하니 제가 그동안 잘못 처신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제 잘못된 처신이 저희 부모님까지 푸대접을 받게 한 것 같아서 한없이 죄송하고요. 가게도 며칠째 안 나가고 있습니다. 가게 해주셨다고 자만하는 곳에 제가 왜 가서 일을 해야 하나요? 다 싫습니다. 아기 데리고 여기 벗어나고 싶네요, 정말. 추가합니다. 많은 분이 읽어주시고 조언해주시고 같이 화돈해주시고 저도 채찍질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왜 더 뒤집어 엎지 않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반박하지 않은 건 옆에 아기가 있었고 놀랄까봐 그랬습니다. 동네 시끄럽게 하기도 싫었고 그동안 참고 살아서 또 그랬네요. 분란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맞아요. 제가 바보고 등신이었습니다. 내 부모가 더 소중한데 정말 귀하게 절 키워주셨는데 이런 취급 더 이상 받지 않을 겁니다. 할 말은 하고 똑 부러지게 할 거예요. 저도 성질 있거든요. 안 보고 살던 보고 살아도 당당하게 할 말은 할 거고요. 더 이상 남편이 보살핌 해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해요 이제. 잘해도 욕먹고 참아도 욕먹는데 할 말하고 욕 먹을래요. 이번 명절에도 아기 데리고 친정을 갈 겁니다. 시부모에게 제대로 말 못하고 가정을 지켜주지 못한 남편이 밉지만 이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제 생각대로 살래요. 안 보고 살면 되고 저 대우해준 만큼 저도 똑같이 할 겁니다. 신랑이 저희 친정에 한 만큼 저도 할 거고요. 답이 없으면 신랑도 버릴 겁니다. 가정적이고 잘하지만 제 마음 아픈 것보다 시부모님 상처 받으실까봐 전전긍긍하며 가정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제 아이와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술 드시러 나가셔서 그날 저 못 만났던 아버님은 며느리가 인사하러 안 왔다고 또 난리를 치셨나봐요. 그러던지 말던가 이제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추가이. 생각할수록 답 없는 남편입니다. 어제 치킨과 맥주 사가지고 집에 왔더라고요. 얘기하자면서 그동안 생각 정리됐을 거 아니냐고. 그동안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또 얘기하면서 눈물이 나더군요. 제가 말했어요. 이기적인 분들 안 보고 살고 싶다고 보더라도 할 말 하고 살 거라고. 당신이 보살핌 못 해주니 이제 나 자신 내가 지켜줄 거라고. 어머님 예전에 병원에 계셨을 때 태어나실 때까지 와서 보살핌 다 해주던 당신 누나가 이번에 안 오니까 섭섭해 하시던 아버님 어떻게 나한테 우리 부모님 위독하시거나 돌아가실 때 가는 거라고 하시냐. 그럼 누나도 오지 말라고 해라. 어머님은 사돈은 어떠시냐 한 번 안 묻고 어떻게 당신 아픈 것만 생각하시냐고. 아프면 누나 부르면 되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당신도 어쩜 그리 한 번을 못 막아주냐. 당신이 지켜야 할 건 나와 당신 아기라고. 이제 추석에 아기 데리고 우리 집 갈 거라고. 당신 부모 당신이 챙기라고. 내 부모는 이제 내가 챙긴다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집 갈 거라고. 당신이 우리 부모한테 효도한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이제 바라지 말라고. 각자 챙기면서 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한숨을 쉬며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꽉 막힌지 몰랐다네요. 태어나신 당일에 내가 간다고 해서 섭섭해 하셨다면서 그날 아파서 잠 한숨 못 자셨더라고 하며 자기 부모님 대변해주네요. 어머님 허리가 아프셨거든요. 몇 년 동안 3번째 병원에 입원하신 거였고요. 저 그날 그 집 가서 청소 다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제가 내일 친정 다녀와서 청소할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친정 아빠도 당장 수술을 해서 아픈 마당에 왜 제가 안 가야 합니까? 퇴원 당일 허리 안 아프시다더니 제가 친정 가니 왜 또 허리가 아프셨을까요? 허리 아픈데 제가 있으면 안 아픈가요? 신랑이 그러더니 네가 내린 결론이 그렇다는 거지 하며 한숨을 쉬네요. 그래서 제가 왜 내가 내린 결론이 마음에 안 들어? 했더니 하는 말. 예전에 연애할 때 자기 부모님 모실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모실 수 있다고 한 거 기억하냐고. 네, 그때 제가 그렇게 말했죠. 상황 파악 못하고 말이죠. 근데 당신 부모는 모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또 다다다 얘기하니 그만 얘기하자고 합니다. 듣기 싫은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만 얘기하자 할 거면 얘기하자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방에 들어왔는데 이 말을 신랑에게 못 해주고 들어왔네요. 링크 걸어서 보여줄 거니 여기에 얘기할게요. 당신 잘 들어. 연애할 때 결혼하면 명절에 우리 집에도 가고 똑같이 효도한다던 당신. 왜 그때 약속 안 지키면서 내가 한 말만 운운하는데 당신이나 지키고 그런 말을 해. 역시 당신은 당신 부모님을 닮았어. 그리고 당신 부모님은 근처에 산다면 그 어떤 여자들도 모실 수 없는 분들이셔. 만약 우리가 나중에 이혼하게 된다면 재혼 생각하지 말고 혼자 살아. 다른 여자 고생시킬 생각 말고. 당신이 예전에 그랬지. 당신 아빠지만 괴팍하다고. 이번엔 당신 누나도 그러더라. 자기 아빠지만 정말 괴팍하시대. 그런 분들을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의 귀한 딸에게 효도하라 시키지 말고 당신들이 모시고 효도해. 알겠니? 이렇게 많은 분이 봐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말할 곳이 없어 여기에 얘기한 건데 같이 공감해 주시고 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바보 같다고 욕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려요.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게요. 앞으로 고구마 같지 않고 사이다 같은 여자가 될게요. 제 얘기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후기. 더 글 쓸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감사하다는 인사도 다 하고 끝냈는데 에피소드가 몇 개 생겨서 다시 글을 씁니다. 지난번 답답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하시기를 바래요. 그 뒤로 전 시댁에 안 갔습니다. 제가 발길을 뚝 끊고 전과 다르게 행동하자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던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욕만 안 했지 독서라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네가 이제 막 나가는구나. 가게 빼고 친정에 가서도 가게 얻어달라고 해라. 대꾸하기도 싫어서 답장도 않고 바로 신랑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신랑도 그때 댓글에서 욕을 좀 먹어서 그런지 생각을 좀 바꾼 모양이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 문자를 받고 시댁 가서 대판했나봐요. 막상 아들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 시부모님도 좀 깨갱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명절이 되어서 저도 마음이 좀 수그러들어서 시댁에 갔죠. 근처 살면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안 찾아뵌 건 처음이라 저도 좀 어색했지만 가기 전부터 당당함을 잃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갔기에 주눅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형님이 오셨고 형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분위기가 조금은 풀렸습니다. 저는 전부치고 음식하는 거 돕고 최대한 말을 아꼈고요. 그렇게 추석 당일이 되어서 짐을 챙겼죠. 친정에 가겠노라고. 시어머니 그 큰 눈에서 눈알이 빠져라 눈을 크게 뜨시며 어디 가냐 하시고 시아버지도 무슨 헛소리냐며 소통을 치시더라고요. 분명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고 남편이 미리 말도 전달했는데 왜들 그러실까요? 그 반응에 제가 또 눈이 돌아가 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질러버렸습니다. 아버님, 친정은 부모가 위독할 때만 가는 거라는 말 정말이에요? 형님 들으셨죠?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버님, 저희 집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서 저는 그 말에 동의를 못 하겠어요.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죠. 그리고 다음 명절 때부터는 애아빠도 가게 조정해서 가기로 했으니 그렇게 알아주세요. 또 당일에 놀라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냥 애 데리고 짐 싸서 나와버렸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나가는 제 등에 대고 욕을 하시고 그 뒤 형님은 미안하다고 카톡이 오고 남편이 저를 토닥여주지 않았으면 정말로 그 길로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미안하다며 다음 명절 때부터는 가게 스케줄을 조절해서 꼭 간다고 전해드려 라고 하는데 진짜 눈물이 어찌나 나던지 심장도 뛰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뒤로 저 시댁하고 정말 연락을 안 합니다. 남편이 다 차단해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행동하시면 정말 이혼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이번 일로 남편이 많이 바뀌어서
저부터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시댁 차단해주네요. 그때 이후로 본인도 느낀 게 많은가 봐요. 이제부터 저 정말 시댁 눈치 안 보고 친정에도 잘할 겁니다. 잘할수록 느껴지네요. 부모님의 사랑이 더욱더 똑부러지게 사는 제가 될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댓글입니다. 이혼하고도 남을 수준이다 진짜. 아들 새끼가 능력이 없어서 지 부모한테 빚진 걸 며느리한테 난리네요. 대먹지도 못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딸도 자기 엄마 아프다고 해도 그 정도로는 못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건지 그러다 천벌을 받아요. 이 인간들아. 그리고 남편이 제일 정신 차려야 할 듯 합니다. 남편이 행동만 똑바로 했어도 착하디 착한 아내가 이러진 않을 거다. 결혼 전에 모시고 살 거냐고는 왜 물어보지? 네 부모는 자식이 네가 모셔야 맞는 겁니다. 남편분은 장인어른 장모님 모셨나요? 남편이 못하겠으면 아내라도 도리할 수 있게 도와야 인지상정 아닌가요? 남편분 세상에 이런 와이프 없습니다. 왜 독을 품게 만드나요? 잘 토닥이면 한도 끝도 없이 잘할 여자 같구만. 이 어리석은 남편분 정신 차리세요. 이혼하면 이런 여자 절대 못 만납니다. 댓글이 남편분 당신 부모가 서운한 게 눈에 보이면 당신 장인 장모님 서운한 건 생각 안 되세요? 그쪽 부모는 그쪽 키울 때 죽을 힘을 다해 키웠고 아내분 부모는 그냥 방치해서 키웠대요. 자기 부모 챙길 마음에 조금만이라도 아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장인 장모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이런 사단이 났을까요? 그쪽 부모가 막힌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가정을 위해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도 당신들이 잘못한 걸 모르는 겁니다. 아내분을 설득한 게 아니라 부모님을 설득하셨어야죠. 아내한테 막대먹은 말을 하고도 당신들이 틀린지 모르는 부모님께 반대로 같은 일을 당한다면 기분이 어떨지를, 그러니 당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건지 알게끔 알려주셨어야죠. 그건 남편과 아내 시댁과 친정을 떠나 어린 아이들도 그런 말이 잘못임을 아는 기본적 품성의 문제입니다. 당신 부모를 모시고 산다고 해서 아내는 부모가 없는 듯 얼굴도 보지 말아야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